저 같은 강의 파일들은 무조건 된다고 하죠. 초등학생도 이 방법대로면 월 100만원 벌 수 있다.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월 500만원 벌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붙들고 있는데 허리만 아프고 매출은 안 나오시죠. 진상 고객들 때문에 멘탈도 흔들리시죠. 온라인 셀러라면 무조건 겪게 될 포기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방접종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 첫 수강생이었던 1년차 대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두시겠구나. 계속 성장을 해오셨던 분이고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꾸준하게 거두셨던 분이셨어요. 주변 대표님들께도 롤 모델이 되셨던 분이고요. 차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참고 한번 해보셔라, 괜찮아질 거다 라는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젯밤 상품 삭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말 하는 와중에도 울먹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 눈에 훤하게 보여서 제 마음까지 먹먹해졌습니다. 월 1,000만 원이나 버는데 힘들다고 관둬? 굴하겠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동기 및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대표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월 1,000만 원이나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온라인셀러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분들이 부업의 형태로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제2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진입하십니다. 학교 졸업하고 쇼핑몰로 첫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사업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고 방식과 무재고 방식이죠. 보통 무재고 방식이다 하면은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대량 등록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고 방식은 제가 하는 로켓크로스처럼 재고를 사입해서 물건을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 온라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 물건을 샀지만 내가 진짜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무재고 방식의 형태로 시작을 하십니다. 유튜브에는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신용카드조차 한 달을 못 버티잖아요. 결국 못 팔아도 내 시간과 에너지, 노력만 손해보면 끝나는 무재고 방식으로 대부분 시작을 하시죠. 대신 물건을 미리 사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장점 하나 때문에 앞으로 얘기 드릴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상품이 아닌 남의 상품을 팔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자마자 내가 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싱처에서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서 다시 보내야 되다 보니 배송이 늦습니다. 배송이 늦다 보니 내가 팔 플랫폼에서 노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건을 많이 올리는 형태로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누가 잘하나요? 상품 등록도 처음 해보고 소싱도 처음 하다 보니 많이 서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노력을 우상향해서 꾸준하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물은 어때요? 노력한다고 바로 결과물 이렇게 따라가주면은 인생이 참 쉽겠죠. 근데 결과물은 한참 지나서야 나타나고 간혹 마이너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시야가 트이고 안목이 생기고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제서야 결과물들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포기하시죠. 하루 5시간, 10시간씩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자꾸 안 나오니까 보통은 내가 정말 열심히 석 달은 해보겠다, 1년 해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3일만 지나도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1도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똑바로 하는 게 맞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뭔가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자기 의심을 하면서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 더 열심히 할 동력을 얻지를 못해요. 당장 집 앞에 있는 카페만 가도 최소 월 200만 원 벌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들받아 보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번다고 해보세요. 오히려 프로그램기다 뭐다 해가지고 돈만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힘든 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팔려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팔릴수록 힘들어요. 무재고 주문 방식은 주문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건건히 주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주문 처리를 할 때마다 CS가 늘어나고 송장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에 비례해서 취소, 반품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재고 방식은 3PL 업체다 아니면 쿠팡의 로켓크로스와 같은 배송 CS 반품을 대신 해주는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는 소식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무재고 위탁 판매 방식은 어떠냐?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내가 쓰는 에너지도 거의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뭔가 주문이 많이 늘어나면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내 노력의 에너지가 점점 체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뭐 한계, 노력, 증감의 법칙을 할까요? 왜 그러냐? 주문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상관한 CS, 배송, 취반품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주문에 따라서 진상 고객도 만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배송이 꼬이거나 진상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 한 건의 주문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주문들까지 영향을 받아요. 중간에 인간적 수모까지 겪게 되면은 내 멘탈이 점점 힘들어지고 몸까지 힘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업이나 세컨 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평소에는 나 평소에 시간 많아, 회사 칼퇴근하고 내 일도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나 에너지 많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 하는 친구였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쇼핑몰 업무를 배우고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300만 원, 일주일째는 하루에 700만 원까지 팔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주문은 밀려가는데 막상 주문 처리할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근데다가 갑자기 뭐 본업 때문에 일보러 가야 된다, 오늘 원래 약속된 저녁 모임이 있었다 하면서 주문 처리를 점점 미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비례해서 CS도 점점 늘어나겠죠. 물건 왜 안 보내냐, 사기냐, 그러면은 마켓 점수도 점점 떨어지죠. 자, 그 와중에 억지로 어거지로 도와줘서 주문 처리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러는 거야, 한 달 지나서. 형님, 신용카드 돈 다 빠져나갔는데 돈 왜 안 들어옵니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막 때려치워라. 제가 해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무재고 주문 방식에 있어서 하루 적정 주문 처리 건수는 한 30건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 능력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요. 처음에야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 돈 벌어서 좋다라고 마냥 행복하죠. 근데 그 임계점을 돌파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포트에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월 수익이 700만 원까지 늘 때는 점점 행복이 늘어난대요. 근데 그 700만 원 넘어서면은 느끼는 행복의 증감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주문 30 정도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주문 30 정도면은 보통 시작하시는 분들 평균 주문 객단가가 한 3만 원, 2만 원 정도 되니까 뭐 하루에 한 50만 원, 한 달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마진율 좋은 중국 구매 대행 한 30% 남는다고 치면 한 400만 원 정도 남을 거고요. 그냥 국내 위탁 판매, 리셀이라고 하면 한 15% 남으면 한 200만 원 남을 거고요. 그게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점점 일의 영역으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때 바로 세 번째 문제가 대두됩니다. 세 번째 문제, 직원을 뽑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직원 안 뽑고 그냥 나 혼자 적당히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 것인가, 아니면 사업가로서 직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직원을 뽑자니 세상 이상한 사람들만 연락 옵니다. 채용 지원했는데 연락 안 받는 사람, 면접 보기로 했는데 잠수 타는 사람, 일하기로 해놓고 출근 안 하는 사람, 하루 일하고 관두는 사람, 잔실수가 많은 사람, 근태가 불성실한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힘들게 교육시켜놨더니 일만 타고 급여 올려달라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은데 희한하게 직원 뽑기만 하잖아요. 매출이 줄어들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직원을 뽑았나? 막상 직원 월급 주고 나니까 나 혼자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못 버네. 쟤는 단순 주문 처리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벌 수가 있지? 근데 봉사활동 하는 건가? 직원이 점점 미워지는 순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가족이 또 이래요. 야, 누가 그거 등 떠밀었냐? 네 일을 왜 날 시키냐? 요거까지는 잘 참고 넘어갔어요. 실컷 교육 잘 시켜놓고 이제 좀 일할 만하다 싶으니까 자기 일 바쁘다고, 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어제 싸웠다고 나 몰라랍니다. 생판 모르는 직원보다
실망감이 더 크고,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한 거야? 우리 다 같이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물론 사장님 잘못도 있죠. 가족이라서 서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야, 이거 몇 번 얘기해줬는데 못 알아먹냐? 이거 왜 안 하냐? 쉽게 얘기한 사장님 탓도 있거든요. 절대 가족이라 하지 마세요. 가정 불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 돈은 버는데 통장은 점점 말라갑니다. 주문 들어오면 카드로 사면 돼서 돈 들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카드 한도는 금방 차고 정산은 엄청 느립니다. 진짜 내가 돈 버는 게 맞나? 통장은 왜 이렇게 말라가지? 라고 할 때쯤 위메프 사태 같은 게 터집니다. 이제까지 벌었다고 했던 게 허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돈맥 경화로 관두십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 믿지 마시고요. 내가 한 달에 1억 팔고 싶다 그러면 신용카드 한도 아니면 현금 포함해서 그 절반 정도인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1억 정도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항상 희소식은 없고 악재만 넘쳐납니다. 해당 채널 운영 규칙을 어겼다고 상품 노출 중단, 가품 의심된다고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계정 정지를 맞습니다. 중국 가품업자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팔던 매출이 갑자기 빵이 됩니다. 실제로 1매출 800만 원 찍던 제 로켓크로스 상품들이 가품업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최근에 1매출 제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직원 월급에 임차료에 요즘 전기료도 비싸잖아요.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5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아니, 숨만 쉬어도 2천만씩 나가는데 하루에 800만 원 나오던 매출이 0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공포가 됩니다. 만약에 재고 방식으로 시스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어차피 나 혼자 하니까 방구석에서 2억을 팔든 10만 원을 팔든 고정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무재고 방식은 제가 얘기했죠. 매출이 느는 거에 따라서 인력과 시스템 에너지가 계속 비례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근데 매출이 어디 우리 예상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유지되나요? 뭐 계절적인 이슈에서건 아니면 사건 사고 때문이든 매출은 계속 들쑥날쑥하죠. 근데 항상 피크 기준으로 우리 시스템은 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크 기준으로 직원을 뽑고요. 피크 기준으로 사무실을 확장합니다. 그래놓고 꼬라박는다. 이때 벌었던 거 이때 까먹는 겁니다. 그뿐이냐고요?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데 가족 명의로 쇼핑몰 운영하셨던 분들, 갑자기 해당 가족 명의로 경쟁사에서, 브랜드에서 경찰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얘기하죠. 야, 니 도대체 뭐 하는데 지금? 이런 연락이 왜 오노?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온라인 사업만 힘든 줄 아냐? 오프라인 사업도 힘들고 돈 버는 거 다 힘들어. 카페 사장도 힘들고 직장인도 힘들다고. 유난 떨지 마라. 맞습니다. 다 힘들죠. 저도 카페도 해봤고 직장도 다녀봤는데, 근데 온라인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들이 1년 365일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직장인은 퇴근이란 게 있고 카페 사장은 영업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좋게 말해서 온라인은 1년 365일 24시간 내 매장은 돌아간다는 의미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새벽 3시에도 휴가지에서도 명절에도 내가 아플 때도 일은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쿠팡 어플을 켜서 쿠팡 상담원 문의하기를 남겨보세요. 휴일 새벽 3시에도 5분 안에 답이 옵니다. AI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만큼 온라인은 쉼이 없다는 뜻이고, 저 역시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어딜 가든 항상 근처에 노트북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가게 10개 할 때는 항상 귀에 갤럭시 버즈를 끼고 다녔거든요. 마치 제 신체인 것처럼요. 왜냐면 한 통의 고객 전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트북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번아웃을 맞고 모든 걸 접게 됩니다. 저도 가게 많이 운영할 때는 처음에 매출 많이 나고 돈 많이 벌고 해서 그냥 좋았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런데 성수기 때마다 가게 일손 모자란다고 직원들 연락 오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요. 그럼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주방 싱크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락이 그냥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접시 밖으로 막 던지고 가거든요. 음식물 제 몸에 튀고 옷 다 젖고 해도 세상 마음 편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사장님들 중에
퇴근하면서 웃으며 퇴근하는 직원 보고 부러워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딱 그게 포기하고 싶은 전조 증상이에요. 결국에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해외에서 2시간 일하고 500만 원 벌었어요. 그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영상에 속지 마세요. 실제로 그분들 일하는 거 보면 뺑이 치고 울고 일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울면서 뺑이 쳤을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에 걸맞는 수익을 거두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얘기 드렸던 부분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 온라인을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 제 컨설팅을 신청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돈이 너무 급해서 매출은 좀 폭발적으로 빨리 좀 내야 되거든요. 빨리 크게 돈 벌고 싶으면 돈으로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거죠. 그 대표님을 보면서 다들 너무 온라인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료 강의 200~300만 원짜리 듣는다고 절대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 직장, 그곳들에서 일하기 위해 들였던 노력을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온라인 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카페 하나 차리는 에너지, 돈, 시간 똑같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감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요즘 카페 조그만 거 하나 차리는데도 최소 5천, 그럴듯하게 차린다 싶으면 뭐 1억, 2억, 3억 우습잖아요. 그렇게 돈 투자하고 시간, 에너지 투자했는데 쉽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장사 안 되고 월세만 빠져나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 6개월은 해보잖아요. 온라인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돈 벌려면 돈 들여야죠. 시간 들여야죠. 직원 어떻게 해서도 뽑아야죠. 오늘 너무 잔뜩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상품 소싱 얘기하기 앞서 예방접종 놔드렸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시행착오 적게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 채널 쬐맨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고 나가시면 못 찾으십니다. 쇼팡이었습니다.